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6일 토요일인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지난 주간 시황에서 제가 어, 아주 실적이 호전될 것 같은 종목 DK 케미칼에 대해서 장중에 그 설명을 해드렸고요. 주간 시황을 통해서 이 회사의 세부적인 그 상승 요인 그런 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방송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여러분께서 메모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TK 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 우리가 SM그룹으로 이미 잘 알고 있죠. 회장님, 우호현 회장님, 그다음에 재계 30위 이내에 아주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막강한 회사인데요. 우선 이런 종목을 추천하려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 그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 업황이라든가 가장 최근에 그 1사분기 2021년도 실적 이런 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최근 주가 차트라든가 그 다음에 수급 동향 이런 면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SM그룹은 우리가 남선알미늄이라고 해서 계열사의 남선알미늄으로 잘 알고 있죠. 남선알미늄이 과거에 그 현재 그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지금 그 지지율이 다소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동생분이 그 남선알미늄의 사장으로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마 퇴사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선알미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성장성, 수익성 또 최근 2021년도 이 TK 케미칼 요런 그 실적 호전 요런 거에 대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은 우선 SM 인더스트리가 대주주로 있죠. 48%인데 이 TK 케미칼을 알아보기 이전에 그 과연 SM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SM 그룹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여러분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자료를 간단히만 찾아봐도 제조업, 건설업, 해운, 또 미디어, 레저, 각 지역의 호텔이라든가 골프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 중에 상장 회사도 있지만요. 이제 남선알미늄이라든가 TK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또 대한해운도 그렇고요. 어, 우선 그 간략하게 이쪽 그룹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남선 계열사의 남선 알미늄이 또 있고요. 또 우방이라는 건설업체,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TK 케미칼이 SM 인더스트리가 TK 케미칼의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앞으로 해운주의 그 업황 호조와 더불어서 SM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SM 상선을 또 TK 케미칼이 3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지분, 이 SM 상선을 지금 시장에 상장시킬 경우에 약 평가익만 2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지분으로 따지면 6천억 정도가 된다. TK 케미칼이 자체로 보면 현재 자본금 규모가 시가총액이 6,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두 배가 되는, 이거의 배가 되는 평가이익이 기대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나 여기서 얼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이에도 이제 SM중공업, SM인더스트리, 또 대한해운, 대한해운의 지분은 SM하이플이 49%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간단히 제일 최근에 그 TK케미칼이 작년 금년 주주총회에서 실적을 보여줬던 것,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 감사보고서 상에 TK케미칼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인데요. 물론 작년까지 실적은 그렇게 조금 부진한 상황으로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개별에 대한 재무제표를 간략히 살펴보면 자본금이 450억 정도가 되는데 자본 총계가 약 2,6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어렴풋이 약 500%의 유보율을 또 가지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또 부채 총계도 4천억 정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게 한 190억 정도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보이고 당기 순이익에서는 13억 정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런 그 계열사라든가 이런 데의 그 자회사들의 그 평가익들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돼 있는 거를 순이익에서 많이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회사들일수록 그 자회사들에 대한 수익이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TK 케미칼의 주 수입원은 일단 그 화학 분야에서 PPT 재활용을 통한 특수 섬유, 흔히 스판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효성 TNC라든가 이런 데가 스판덱스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주가도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효성 TNC의 주가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효성 TNC의 주가인데요. 이 스판덱스 매출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금년 1, 2월만 해도 주가가 40만 원대에 있던 것이 지금 현재 88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합 주가 지수의 그 상승을 또 주도한 그런 업종으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못지않게 지금 TK 케미칼도 이런 그 PT를 활용한 그 재활용의 그 섬유 소재 이런 것들이 뉴스로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TK 케미칼도 재활용 원사로 만든 지구를 위한 티셔츠다 해가지고 똑같이 스판덱스 소재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됐고요. 이거로 인해서 그 2021년도 금년도 1,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또 보도가 됐거든요. 이 1, 4분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에 대해서는 이미 삼성증권이 폭발적인 1분기 실적으로 배류에이션 매력이 아주 부각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었죠. 순이익이 75억, 영업이익이 75억, 순이익이 467억. 보통 기업들이 그 영업이익이 높고 순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요. 이 TK 케미칼은 그 자회사의 연결 이익이라든가 금융 수익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영업이익에 비해서 순이익이 대폭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작년에 사업 영역에서 화학, 건설, 전자제품 등 전년도 매출 비중이 화학 분야의 86% 아주 독보적인 신장세를 보였죠. 이 부분이 폴리에스터 이쪽에 스판데스의 매출이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 것이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미 지난 5월 달에 SM 상선 보유 지분에 대한
수익성 개선해 가지고 이게 5월 달에 이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그 SM 상선의 기업 가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가정할 경우 TK 케미칼의 지분 가치는 약 3천억에서 4,400억. 이게 이제 그 상선 주식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 때 4월 달 요때 평가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훨씬 그거보다 가치가 더 증가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평가 금액으로만 해도 그 상장 시 평가이익이 약 4천억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SM의 그 상장 평가 기대감, 그 다음에 TK 케미칼의 화학 분야에서 폴리에스터, 스판덱스의 매출 호조, 이런 거를 꼽을 수가 있겠죠. 기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든가 향후의 수익성,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 동향, 외국인과 기관, 어떠한 그 매수 동향을 보여줬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TK 케미칼의 일봉인데요. 지난 4월 그때 그 TK 케미칼이 그 해운주들 HM이라든가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강할 때 이때 5월 달에 그 SM 상선의 하반기 그 상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뉴스로 보도된 다음에 주가가 피크를 쳤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달 반, 그러니까 5월부터 요때가 5월 초였으니까요. 5월 한 달하고 6월까지 이제 6월도 거의 말에 접어들었는데 한 두 달 정도 횡보 국면을 거쳐서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타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이때가 사실은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많이 보는데 제가 이런 시점에 있을 때 TK 케미칼을 방송에서 좀 언급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주가가 약간 2, 3일 그 조정을 거치면서 이 그 바닥권에서 양봉이 크게 올라온 것들이 약간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차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주가의 그 에너지의 힘이 많이 느껴지는데 과연 요때의 그 물론 1, 4분기에 실적 호전도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향후 이 종목의 그 상승세 지분법 평가익이라든가 업황의 호조, 특히 이제 삼성증권 같은 데서는 지금 TK 케미칼 같은 경우 그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주가도 한 단계 기존의 고점을 아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레벨업 될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때 당시에 주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떠한 그 매매 패턴을 보여줬는지 한번 그 주가 추이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일단 상승하기 전에 기존의 이제 거래량으로 흔적을 많이 남기는 그런 상황이죠. 이 TK 케미칼의 수급에 있어서 또 유리한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주가가 코스닥의 코스닥 150 종목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회사의 주가를 초반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개인들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6월 16일 날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바닥권에서 기존에는 100만 주 미만의 한산한 거래량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미 600만 주로
상승의 신호를 한번 보여주었고요. 조금 한 4, 5일 조정하면서 최근에 개인들이 단기 매매에 익숙해져 있는 개인들이 바닥권에서 6,000원 이하대에서 매집했던 이런 물량들을 정리를 하니까 특기가 항상 외국인과 기관이 아예 그 고점에서 항상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투자주체별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동향은 조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바닥권에서 물량이 장을 못 가는 것 같을 때는 계속 매도를 치중하다가 자기들이 매도를 해도 주가가 꺾이지 않고 올라갈 때는 반대로 그걸 또 매수로 돌변을 해서 주가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킨 다음에 고점에 정리하는 그런 전형적인 전략이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TK 케미칼에서도 그런 현상이 잘 드러났는데 이게 오히려 또 개인들이 이 공매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서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개인들이 바닥에서 샀던 거를 다시 고점에 매도를 하고 기존에 하던 그 단기 매매의 성향을 보여줬는데 이거를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나서서 45만 주, 36만 주 대량으로 이 종목을 매수했다고 하는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그 강력하게 양봉을 유지한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바로 이렇게 소멸되거나 하락하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 건 여러 차례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이 TK 케미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고점, 그 기존의 고점을 강력하게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일단 투자 주체별 수급에 있어서 강력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반이 됐다고 하는 점,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또 올라갈 때 투자 주체별로 개인들도 왕성한 매수력을 보여주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물을 다 소화시킬 그런 능력들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투자 주체별 매매 그 동향을 또 잘 유심히 보면서 일단 TK 케미칼은 여러 가지 실적 호전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그 지분법 상장으로 인한 지분법 평가익 등 기대할 내용이 많다고 하는 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TK 케미칼에서도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